많은 분들이 투석은 아직 먼 이야기다. 조금 더 나빠지면 그때 관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투석 직전의 이 시기는요, 숫자가 조금 더 나빠지는 것보다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쪽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예상보다 빨리 투석이 결정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겁주려고가 아니라 준비하고 늦출 수 있는 분은 최대한 늦추는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놓치면 응급으로 시작할 가능성을 키우는 포인트를 딱 잡아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관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투석을 피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분들은 시작 시점을 늦출 수 있고 적어도 준비된 상태로 시작할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투석 전 환자분들 그리고 투석을 시작한 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며 이 차이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지금 이 시기에 하루 10분만이라도 체크를 시작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자기 신장으로 생활하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쯤이면 이 구간이 준비해야 하는 구간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투석 직전 마지막 구간에서만 유독 뚜렷해지는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좀 피곤하네, 좀 붓네 같은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소와 결이 다른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2개 이상이 해당되면 나 지금 마지막 구간일 수 있겠구나 하고 병원에 바로 알릴 준비를 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숨참. 이 구간의 숨참은 특징이 있어요. 누우면 숨이 더 막혀서 바로 일어나 앉게 됩니다. 자다가 숨이 차서 벌떡 깨고 창문을 열고 앉아 있어야 가라앉습니다. 예전엔 베개 한 개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세 개를 받쳐야 편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숨이 차다기보다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단순 체력 문제가 아니라 몸에 물이 차서 폐가 눌리는 쪽으로 가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말이 끊기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증상이 같이 오면 참는 구간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종인데요. 부종도 말기 신호는 느낌이 달라요. 실제로 다리가 너무 부어서 신발이 안 맞아 맨발로 입원하신 분도 봤어요. 이건 살쪄서 붓는 정도가 아니라 물 자체가 붓는 붓기예요. 가장 쉬운 체크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양말 자국 시간. 양말을 벗고 나서 자국이 10분 안에 거의 사라지면 애매한 편이고 30분 이상 깊게 남아있다 경고 수준, 1시간 이상 선명하게 남아있다 위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둘째, 정강이 눌러보기.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5초 눌렀는데 자국이 남는다. 경고. 10초 이상 오목하게 남고 천천히 돌아온다. 위험 신호예요. 셋째, 내 물건이 안 맞는다. 신발이 갑자기 꽉 끼고 반지나 시계가 안 들어가고 얼굴이 아침부터 눈두덩이 부어서 사진 찍으면 누가 봐도 달라 보이는 수준이면 그건 그냥 붓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식욕. 여기서부터가 진짜 특이점이에요. 이 구간 식욕 저하는요, 요즘 입맛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몸이 거부하는 느낌으로 와요. 평소 먹던 양의 절반도 못 먹고 특히 고기나 기름 냄새에 울렁거려요. 양치할 때 헛구역질이 나고 물 마셔도 입이 개운하지 않고 텁텁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같이 오는 게 쇠맛이에요. 어떤 분은 피맛 같다, 동전문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신호를 놓치면 왜 위험하냐면요. 못 먹기 시작하면 근육이 빠지고 몸이 확 약해져서 나중에 투석을 시작해도 회복이 더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기 쉬워요. 네 번째로는 피로. 일반 피로랑 다른 포인트는 이거예요. 샤워하고 나면 다리가 풀려서 한참 누워 있어야 하고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툭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말수가 줄고 대화가 귀찮아지고 밖에 나갈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버티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소변량.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루 소변량 500cc 이하. 500cc가 감이 안 오시면 종이컵 한 컵이 대략 200에서 250cc니까 하루 종일 합쳐서 2컵 정도도 안 된다면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만 보지 말고 변화를 보세요. 예전에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줄었다? 화장실 횟수가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줄었다. 소변이 아주 진하고 냄새가 강해지고 찔끔찔끔만 나온다. 이런 변화는 꼭 기록해 두셨다가 병원에 알리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피부 가려움. 이 가려움은 말기에서 정말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습제를 발라도 그때뿐이고 특히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깨는 수준입니다.
긁어서 상처가 나고 멈추질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피부 겉면이 건조해서만 생기는 가려움이 아니라 손팥이 못 걸러낸 요독이 몸에 쌓이면서 피부 신경이 예민해지고 염증 반응이 생겨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어서 로션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려우면 피부과도 가보고 비싼 로션도 이것저것 바르시는데 어떤 분들은 효자손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긁는 것도 봤어요. 7번째는 혈압. 혈압은 한 번 높았다 말고 지속이 핵심입니다. 집에서 재도 160 전후가 3일 이상 반복된다? 약 먹는데도 아침 혈압이 잘 안 내려간다? 혈압이 높은 날은 뒷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혈압이 180에 120 이상이면서 가슴 통증, 심한 숨잠, 말 어눌함, 한쪽 힘 빠진 시야 이상이 같이 오면 이건 바로 응급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지금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지금 환자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은 무엇인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증상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꼭 참고할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투석 전 단계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에 대한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하세요. 정리할게요. 마지막 구간은 수치보다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방식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아래 중 2개 이상이면 나는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구간일 수 있어요. 누우면 숨이 차서 깨거나 베개의 개수가 늘어났다. 양말 자국이 30분 이상 남거나 정강이를 누르면 10초 이상 자국이 남는다. 냄새만 맡아도 울렁하고 입맛이 쇠맛처럼 변하면서 식사가 확 줄었다. 피곤이 생활이 무너지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소변이 하루 500cc 이하로 줄었거나 갑자기 패턴이 변했다. 밤에 가려움이 심해서 보습이 안 먹히고 긁지 않으면 못 버틴다. 집 혈압이 160 전후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숨이 차서 가만히 있어도 힘들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의식이 멍해지면 관리로 버티는 구간이 아니라 응급입니다.